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VH 코리아요. NVH 코리아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400원에 20%요. 네, 5,400원에 비중 20%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어저께까지도 수익이 많이 난 걸 매도 안 하고 있더니 이게 또 변동이 너무 심해서 아까 신청할 때만 해도 또 마이너스더니 오늘은 지금은 또 빨간불이고. 네네. 네, 수익이 좀 이렇게 날 때는 매도를 못 하셨고, 어제랑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목표가를, 얼마까지 둬야 되는 건지. 네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보면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NVH 코리아를 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보면 좋을까요? 이거를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위쪽에서 책 사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네. 네, 근데 수익이 났는데 못 챙긴 이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는 게 느껴지는 게, 회사도 좋지 않고, 솔직히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좋지는 않거든요. 뭐,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근데 과거 통계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적인 거나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회사가 반전이 좀 일어나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들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지금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네. 네, 보면은 주가가 여기 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여기에요. 네. 근데 기간적으로 봐도 한 달이 안 돼요. 오늘까지 하면 한 달 정도 되지만 한 달이 안 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5,400원에 샀는데 올라오기 전에 가격이 그 절반 정도 가격이에요. 2,000원대예요. 네, 비싸게 산 거 같죠? 아닌가요? 2배 정도 올라왔는데. 네, 비싸요. 많이 비싸게 사신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회사는 약간 지금 이 주가도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에 좀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익을 못 냈던 거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수익 나고 있구나 하니까 더 가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대응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네, 그런 거를 공부하지 않고는 낮은 가격에 자꾸 사는 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주식 지금이야 어떻게 달콤한 수익이 나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락을 경험해보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들어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해야 되고 저는 이 회사는 지금 제 판단에서는 목표가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수익이 날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손실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코스모화학. 네, 코스모화학이요. 12,000원에 20%. 네, 12,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혹시 그거 매도 팔면 언제나 잡을까 해가지고 안 올라가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을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에 사셔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까라고 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측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당장엔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매수가보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코스모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과거를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우리 2018년 고점 만들고 주가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약간 방향성은 바꿨죠. 이 반대대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그죠?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 이 추세라고 하는데 방향성은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추세의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 매수가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이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자리는 다시 회귀 본능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는 사업이야 뭐 그 2차 전지 쪽도 있고 MLCC 쪽도 있는데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약간 소외돼서 실적도 좋지 않았고 회사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다만 MLCC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전장 산업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회사가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쪽에 가는 신사업 투자가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그 결과적인 얘기가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저는 맴돌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등 주면은 일단 매도하셨다가 저는 지금 그 시간 동안 맴도는 가격이 아래쪽에 충분히 가격이 줄 것 같으니까 아래쪽 10,000원 아래에서만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꺾인 흐름도 아니고 코스모학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시장이 소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 박스권 영역, 특히 오늘 자리는 꼭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영역에서 올라올 때 매수가 부근보다도 한 11,300원, 매수가 부근 정도 되겠네요. 11,500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아래에서 저는 이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해서 본전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릴게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지면은 추가해서 됩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회사 말고 실제로 실적도 돈도 잘 벌고 2차 전지 좋은 것도 많고요. MLCC 관련해서는 이 회사보다 아모텍이나 사마콘덴서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학보다는 그 양쪽에 나가 있는 2차 전지나 MLCC 기업에 더 탄탄한 기업이 있어요. 제가 가치주를 보자라고 했는데 현금성이 좋은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부채가 좀 깔려 있고 현금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보다는 조금 탄탄한 기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같은 업종이라면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매수가 매도 의견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이 나오면 11,500원쯤에서는 비중 줄여주시고 매수가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을 네. 36만 7천 원에 50%는 갖고 있어요. 네, 30. 근데 너무나 많이 내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를 건지 궁금해갖고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최근에도 많이 좀 하락했고 오늘 또 권리 반환 이슈도 나오고 이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 방법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을 36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도 제가 봤을 때 흔히 얘기한 동학개미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이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뭐 소액으로 이렇게 좀 해봤다라고 하는데 비중 50% 들어갔는데 저한테 들키신 거예요. 네,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비중을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주식을 모르고 주변의 얘기만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맞으시죠? 네. 좋았던 건 맞는데 한미약품이 오늘은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미 올해 5월 달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내려갔던 게 다시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굵직한 제약사 중에 탑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밍이 주식에서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거의 운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 주식에서 운은 그냥 내가 로또처럼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사신 가격이 37만 원이면 이날 그냥 여기 위에서 사신 거예요. 잔뜩 올라갔을 때. 보이세요? 예. 네, 그냥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 나왔을 때. 사라 그래서 샀거든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라고 하지, 저 아니에요. 언급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문가분이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했고 본인이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좀 높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공부나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을 할 수 있죠. 이 부동산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가서 다 알아보고 계속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가격도 알아보고 더 싸게 하려고 하고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다 확인하면서 하는데 주식은 그냥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도 다 알아보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와 향후의 이 회사의 시나리오 그리고 기술적인 대응 부분, 부동산도 기술적인 대응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식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노하우나 기준이라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빠진 상태에서 워낙 크게 빠져 있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 한미약품은 약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니까 한 번쯤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만 내려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한 34만 원대 오면은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때 올라올 때 급등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천천히 다음에는 조금은 천천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만 원짜리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꼭 전화 주시고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25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또 불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도 겁내지 말고 전화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회사는 괜찮으니까 좀 보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보유를 하셨다가 25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또는 34만 원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전화 상담 다시 한 번 더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인데요. 네네. 예, 40만 7천 원에 10%를 갖고 있어요. 네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좀 내려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주가가 하락해서 걱정이신 거죠? 예, 예. 네, 오늘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CJ제일제당 4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전화 받아보면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네.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좋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회사는 굉장히 좋은 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밀가루 하면 네. CJ제일제당이고 네네. 또 우리가 뭐 요즘 비비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네. 네. TV 또 보시면서 그 비비고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네.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좋지 않아요. 경기 방어적인 역할은 이 회사가 다 했어요. 시장이 네, 코로나로 네. 빠졌을 때부터 같이 내려갔다가 네. 올라왔을 때 계속 그 시장의 지수를 지탱해주는 일부 역할을 했던 게 음식료 업종이었는데 그 역할을 네, 할 네.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조정의 시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단기 사이클, 뭐 긴 사이클만 경기 국면은 길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짧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약간 조정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정의 네네. 폭은 최근에 이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던 만큼 아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 판단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한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예, 예. 지켜줄 수도 네네.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지켜줄 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36만 원대를 이탈하면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네. 어떤 대응보다도 기다려야 되고요. 다만 네. 비중이 적으니까 이 회사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4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네. 내려가면은 더 사는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려오면 네네. 살 필요 없고요. 내려오면은 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가격대는 제가 판단할 때 이 가격 정도 오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3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추가 매수 네.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전화해서 네네.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시겠죠? 회사는 네. 40만 7천 원은 그냥 쭉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네, 됩니까? 기다리세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40만 7천 원짜리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네. 수익권으로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본전 오면은 전화 또 주시고요. 전화 아니요, 많이 저는- 주셔야 돼요. 네? 저는요, 음. 계속 내려갈 거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네. 예, 다른 종목으로 바꿀까도 생각을 그거는 했거든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건데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제가 뭐 지금 손절하세요 이렇게 예, 의견을 예, 못 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예, 무슨 지금 봤었을 말씀이신지. 때 34만 원짜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네. 지금 봤을 때 한 10% 정도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뭐 이 자리도 네네. 얘기 드렸다시피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3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6만 네.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네네. 이탈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4, 5% 정도는 예. 리스크를 네. 감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네. 올라오고 대응이 안 되시면 본전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들고 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제 3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 한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33만 원까지 내려오면 전화 다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절을 원하시면 손절가는 3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C넥스 네네. 38,650원에 20%예요. 네, 38,650원에 네. 비중은 20%요. 네네. 네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저기 좀 계속 손실 중이다가 오늘 조금 이제 네. 많이 움직였는데 이것을 더 갖고 가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네. 오늘 장중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었네요. 이제 그런데 좀. 안 팔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MC넥스 38,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MC넥스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고생 좀 하셨네요, 그죠? 네. 네, 다행히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혼조세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제 카메라 관련해서 모듈 쪽으로 해서 스마트폰, 네네. 우리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쪽에 호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고 오늘 또 중국 출시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시장의 또 반응도 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어제 파트론하고 MC넥스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왔어요. 카메라 모듈이나 그리고 네. MC넥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은 네. 카메라들을 자동차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게 될 거예요. 네. 서라운드 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그 카메라 부품 쪽으로도 역시 MC넥스가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가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네. 단기적으로 좀 더 보자고요. 이익을 내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혼조세 있는데 내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시장이 오늘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도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조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유하셔가지고 욕심은 내지 말고요. 일단 단기 대응하고 추후에 다시 봐도 되니까 일단 오래 기다린 거에 보상 차원에서 한 42,000원 부근 정도. 42,000원 정도 부근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너무 기다려서 네. 오늘 올라와서 이거 얼른 정리를 해야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걱정이 되면 비중 줄이시면 돼요. 결정을 직접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파세요, 사세요 이렇게 못 해드려요. 근데 제가 확실할 수 있는 제 생각은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저라면 이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2,000원 드릴 테니까 꼭 42,000원이 아니라 41,000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MC넥스 카메라 모듈주로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보유하시고 목표가 42,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을 2번이나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네. 내일 있고요. 내일 저녁 7시에 할 테고, 시장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이 개인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 기관의 수급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왜 미국장과 지금 약간의 디커플링, 같은 흐름의 대외적인 이슈는 봤는데, 하락보다는 장중에 방향을 전환하는 이 흐름들이 왜 나타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2021년부터 해서 저는 2024년까지 보고 있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도 예고를 했었던 것처럼 목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를 네. 9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자꾸만 내려가갖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15% 정도. 네. 네. 15%요? 네네. 네네. 97,000원에 비중 15%이신데, 주가가 하락해서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럼 대응을 너무 어떻게 많이 하면, 빠져갖고.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대응 방법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C를 9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100% 동학개미십니다. 네, 100%. 네, 지금 5% 빠졌는데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만큼 네. 주식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 네. 네. 네, 또 시장도 안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시는 거. 주식을 모르면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마음적으로 네. 굉장히 불안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4% 빠져 있으면은 보유하다가 뭐 5% 이탈하고 10% 이탈하면은 비중 줄일까 손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의 근본적인 걸 본다라고 하면 비중 줄였다가 더 아래 사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맞죠? 네. 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동학개미 분들이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주식을 좀 알았던 분들이 갈수록 지금은 답답해하고 있지만 갈수록 그분들이 다시 이익으로 가는 또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돼서 저는 SKC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위쪽에 사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시장의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올라올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내려가는 폭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시면 비중을 줄이세요. 많이. 네. 아시겠죠? 네. 네, 비중을 네. 줄이시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94,000원짜리에서 일단 매도하세요. 94,000원 또 높다. 92,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낮은 게 뭔지 주가가 지금 낮은 가격에 있다, 높은 가격에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회가 아니에요. 동학개미가 기회일 때는 4월장, 5월장 정도까지였지 지금은 기회의 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새로운 시장을 기다려야 될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저거를 조금 이제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92,000원 오면은 매도하시고요. 92,000원 네, 오면요. 오면은 매도하시고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데 가격을 드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네. 84,500원 정도 돼요. 84,500원. 그때까지 내려가요? 이게 이제 주식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92,000원 오면 꼭 매도하시고요. 네. 84,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하지 마세요, 지금. 배우시고 하세요. 보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는 SK예요. 어쨌든 꼭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이 좋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데 92,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하락을 해서 8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원 시스템 12,450원에 20%요. 네, 한운 시스템 12,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를 하고 나니까는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움직임도 없고, 지금 계속 하락세이긴 한데 좀 더 담아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네네. 궁금해서요. 이 종목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추가 네.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원 시스템은 12,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네, 일단 오늘 포스코 이외에는 다 마음이 아픈 종목밖에 네. 없네요. 일단 회사는 다 좋은 걸 사셨는데 다 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을 오래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하셨던 분들도 결국 주식에서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되는데 그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한원 시스템을 들고 가면 수익 줄 거예요. 근데 이 내려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흔들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가세요, 그냥.
저는 한우 시스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다만 저는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하면 좀 아래에서 11,300원 정도 조정 나와주면은 이런 자리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갑자기 네. 최근에 급등 나오고 난데 위에서 차익성 매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주고 있고 세력이 여기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는 자리에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답답하잖아요. 시장 또 안 좋다 그러고. 맞잖아요. 그죠? 네. 불안한 거예요. 심리가 불안한 거지 회사는 멀쩡한데 나 혼자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회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우 시스템은 향후 뭐 수소차든 어떤 차든 그 관련했을 때 공조 쪽으로 했을 때는 거의 독보적이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슈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위쪽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 한우 시스템이 14,000원, 15,000원 부근에 강하게 위로 올라간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박스권으로 생각하시고 위쪽에 올라오면 13,500원 자리에서 수익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목표가 알겠습니다. 13,500원이에요. 팔고 13,000. 나중에 다시 보세요. 13,500원. 네, 목표가가 13,500원. 네네. 충분히. 그러면 저는 매수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오면 수익 실현만 생각하고 계세요. 떨어지더라도 회사 믿고 기다리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 종목도 기업은 정말 좋은데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13,5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건설 네. 27,800원에 10%요. 네, GS건설을 2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설명 듣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전망이나 또 주가 흐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여쭤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GS건설을 2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모든 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팩트만 탁탁 얘기를 드리면 일단 건설 업황은 아직까지 멀었고요. 회복 시기는 멀었고 주가도 역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주가는 뭐 최근에 바닥권이다라고 샀지만 이 역시 건설주도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뭐 미중무역, 불매 운동이 관련했을 때 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 흐름 아래쪽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가 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은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얘기로 해서 역시 SOC 관련된 뭐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은 이미 갔는데 SOC, 민간,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태풍 피해나 뭐 장마 피해가 많았던 그 복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뭐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확인했을 때 건설 쪽의 어떤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파트, 기조, 내진 설계 뭐 이런 부분들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관련해서 건설주들의 미세한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방향성 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은 27,500원의 이 상단 쪽에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냥 매도하시고 올라가는 건 버리시고요. 다른 쪽에 좀 시장에 맞는 쪽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업황 회복에 대해서 불확실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 제가 38만 5천 원으로 네네.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3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예.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혹시 이거가 만약에 지금 약간 지지해주고 있긴 하는데 네네. 이게 떨어지면 더 아예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지금 팔고 조금 더 저가를 잡아야 되는지 네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예. 네네. 이제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더 아래에서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카카오를 네. 3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선이 너무 좁으시고요. 굉장히 너무 시선을 좁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단타로 들어가셨나요? 예. 단타세요. 예, 약간 아니 조금 장기도 같이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어중간하잖아요. 제가 딱 물어봤는데 추가 매수 전략은 단타에는 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지금 단타라고 대답하셔놓고는 또 떨어지면 장기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선을 굉장히 좁게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카카오는 멀리 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단기로 보더라도 단기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온통 시선이 이 박스권 여기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고점 뜯고 왔던 이 자리부터 해서 최근에 고점 이 안에서만 시선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밑도 안 보이고 위로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여기 안에서만 단기, 장기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단기로 보실 것 같으시면 지금 파세요. 팔고 단기로 카카오는 보실 때는 돌파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단기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매수가 가격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장기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 제 시선이에요.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데 돌파가 나왔던 자리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지금 현재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조금 하락세, 차익 실현 매물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처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장 기술 대형주가 무너지니까 카카오도 같이 흐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가겠다라면은 장기로 가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실 때 위로 올라갈 때 고점 돌파할 때 역시 단기든 장기든 들어가서 둘 다 어떤 단기로 수익 실현이 되고 장기로 끌고 가도 되는 포지션을 둘 다 같이 느끼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 자리는 뭔가 굉장히 어중간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로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전한 자리 내려올 것 같아요. 한 34만원짜리 하단 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고 그 자리부터 매일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와 마디를 끊어서 28만원짜리까지 끊어서 5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신다라면 카카오는 추후에 많은 IPO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고 그리고 카카오는 새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플랫폼은 약간 가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먼 얘기라기보다는 좀 거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탄탄한 금융 쪽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 많잖아요. 그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삼성전자처럼 조정폭은 깊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깊이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판단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는 포지션이 어중간하다. 매도하고 돌파 시에 단기든 장기든 대형 1차 매수 들어가고 장기는 하단 쪽으로 보세요. 내려오면. 이해되셨죠? 네, 지금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은 매도를 하시고 향후 흐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략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려제약입니다. 네, 고려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850원.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11,85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것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살짝 수익 중이신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려제약은 11,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까지 보고 계시고 오늘 종가까지 양봉 유지하면은 하루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에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이 시세를 조금 잡아주긴 했는데 단기로 보세요. 단기로 보신 거죠? 멀리까지 볼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제약주는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제약주들은 계속 순환매 형태로 이슈가 돌기 때문에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 의견을 드리고 오늘 일단 종가상 조금 약간 처지긴 해요.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저도 아까 확인했는데 좀 강하진 않았네요. 다만 오늘 종가상으로 13,000원 부근만 유지한다라면 이 정도 흐름만 유지하면은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내일 하루 정도 더 보시고 목표가는 14,000원 부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이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종가에서 13,000원대가 유지되면 내일까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데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